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 세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증시는 조금 혼란스러운 모습을 나타내는 와중에 오늘의 경제 소식은 뭐가 있는지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테슬라가 어제 3%나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애프터 마켓에서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친구가 왜 오르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가 오랜만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바로 테슬라의 자율주행 FSD 있죠. 이거를 1개월 무료를 해주겠다. 이러한 카드를 꺼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주가는 한때 6% 가까이 오르다가 장 막판에 미국 증시가 조금 흔들리면서 조금 반납하고 3%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까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FSD, 그런데 요거를 보여준다는 거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라는 거겠죠.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감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그리고 이 친구 FSD는 오토파일럿의 고급 버전이라고 합니다. 차선도 스스로 바꾸고 신호등도 감지하는 녀석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만약에 이걸 사용하려면은 1,600만 원을 차 살 때 먼저 내거나 혹은 매달 30만 원 정도를 내야 되는 그러한 구독 상품인데 한 달 무료로 준다고 하니까 관심이 크다는 거겠죠. 다만 아직까지 넘어야 될 산이 많긴 합니다. 안전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규제 및 법적 문제도 있다고 하는데, 다만 사람들이 FSD를 한번 이렇게 써보게 되면은 생각보다 편하다, 좋다 이러한 평가가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구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결국은 충분히 미래 캐시카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테슬라 좋은 흐름을 나타냈지만 다만 겉토양까지는 아니고 오히려 윗꼬리 음봉으로 마무리가 되어 조금은 아쉬운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삼성전자 고점에서 판 개인. 최근 외국인의 삼성전자 매수세가 매섭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삼성전자는 어제 8만 100원을 찍는 모습을 보여주며 2.3년, 그러니까 2년 3개월 만에 8만 전자를 나타냈다고 하죠. 다만 이 와중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드디어 탈출이다, 퇴퇴, 만나서 반가웠고 다시는 만나지 말자 이렇게 말하며 일주일간 4조 원이나 매도를 때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현명한 것일까 혹은 털린 것일까 여기에 대해 논쟁이 많다고 하고, 이 와중에 국내 증권가에서는 추가 상승이 확실하다에 베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최근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매우 좋다며 내년 초까지 반도체 업사이클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네요. 자, 삼성전자 결국은 8만전자 9만전자 올해 안에 올 거라는 거 우린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시기가 애매했는데 단 며칠 만에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나타냈죠. 과연 9만전자도 한 번에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은 조금 쉬었다가 올라갈지 그 부분도 생각을 해보면서 계속 투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금리 올해 4번이나 인하할 겸. 모건 스탠리가 원래 연준이 금리를 3번 인하한다고 했죠. 그런데 그거보다 한술 더 뜬 4회 인하를 점쳤다고 합니다. 올해 6월부터 9월, 11월, 12월 요렇게 인하를 결정할 것 요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그렇게 보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최근 들어 장기 금리가 높아졌는데 하지만 장기 성장률 전망이 조금은 변화가 있어야 정상인데 그런데 1.8%로 변함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속도도 그렇게 보수적이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의미가 된다고 하네요. 어쨌든 뭐 금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 의견이 막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봤을 때는 한 번밖에 안 올릴 것, 이번에 봤을 때는 4번이나 올릴 것, 전문가들의 의견도 정말 많이 갈리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에는 정답이 없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겠죠. 다만 결국은 전부 다 오른다라는 가정을 깔고 열심히 투자를 하면서 존버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어제 미국에서는 충격적인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 충격을 준 소식이 있었죠. 미국 동부 메릴랜드주의 볼티모어항 대교가 붕괴를 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기름들이 그 사건을 보셨겠지만 혹시나 못 보셨다면은 한번 네이버에 쳐보시면은 진짜 깜짝 놀랄 만한 영상을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배가 좀 고장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앞으로 가다가 결국은 철교에 부딪혔는데 와, 다리가 그냥 쑥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피해가 클 수밖에 없고, 이 사건으로 볼티모어 항이 폐쇄가 되었으며 무역 업체들의 화물선 방향을 서부 쪽으로 변경을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볼티모어 항은 그렇게 작은 곳이 아니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약 10번째로 큰 항구로 대서양과 미국을 잇는 주요 소송로라고 하는데, 이번 사태로 인해 향후 몇 달은 볼티모어 항 가동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물류대란 소식도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해운주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운주 말고는 뭐 다른 영향이 없나 하고 봤더니 자동차 산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볼티모어항은 주로 석탄, LNG, 폐지, 고철, 자동차를 수출하고 자동차, 소금, 제지, 석고, 합판 이런 것들을 수입했다고 하는데요. 작년에만 봐도 자동차와 소형 트럭 84만 대를 취급했으며 어느 항구보다 가장 많은 양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들은 선적 경로를 변경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편 폭스바겐 등 업체들은 이번 사태가 단기적인 지연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고 하네요. 어쨌든 뭐 영향이 적든 많든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이 항구를 주로 이용한 업체가 어딘가 봤더니 닛산, 토요타, GM, 볼보, 폭스바겐 등이라고 하는데 다행히 현대차와 기아는 들어가지 않아서 우리는 큰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쿠팡, 로켓 배송 더 키운다. 쿠팡이 앞으로 3년 동안 3조 이상을 투자해 로켓 배송을 더 확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쿠팡의 로켓 배송은 전국 약 70%만 이용이 가능한 상황인데요. 김천, 제천, 부산, 이천, 천안, 대전, 광주, 울산 등 8곳의 신규 풀필먼트 운영을 위해 투자를 하고 로켓 배송 지역을 순차적으로 늘려가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27년 지금부터 3년 뒤인데 3년 뒤에는 전국 어느 지역이든 로켓 배송이 가능하게 만드는 게 바로 쿠팡의 목표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로켓 배송을 하게 되면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방 소멸 지역의 경우에 생필품과 식료품 구하기가 더 쉬워질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실제로도 장보기 인프라가 부족한 강원도 일부 지역은 작년 로켓 배송 시행 이후 한 달에 5천 건 이상의 주문이 몰리기도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야 인구가 줄어들면은 거기는 그 사업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도 볼 수 있지만 충분히 사업성도 찾아볼 수 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아파트를 볼 때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게 뭘까요? 저 기리시 예전에 한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를 봤습니다. 아파트를 볼 때 세 가지를 보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대단지인지 아닌지를 보라고 합니다. 대단지의 가장 큰 장점은 가격 하락 방어, 그 다음에 또 이제 사람들의 입이 많다 보니까 근처에 뭐가 생길 확률이 꽤나 높다고 해요. 그만큼 으쌰으쌰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대중교통이라고 합니다. 버스 정류장은 뭐 당연하다고 볼 수 있고 지하철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또 중요하다고 하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초품화, 초등학교가 근처가 있는가 이것들을 중점적으로 보면은 좋은 아파트를 고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봤는데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가 사람들이 아파트를 고를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뭔가 봤더니 바로 초품화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근거로 그런가 봤더니 올해 청약시장에서 경쟁률이 높았던 10곳 가운데 6곳이 바로 초품화 단지였다고 하네요. 그리고 비단 이거는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작년에도 상위 10곳 중 7곳이 초품화였기 때문에 일단 초등학교가 옆에 있으면 기본적으로 최소한 보통은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 신생아 특례 대출, 배우자 청약기간 합산 등 젊은 세대 당첨 기회가 커지며 초품화 단지에 대한 수요가 더 몰릴 것 이러한 분석까지 나타난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갈수록 인구는 줄고 있다고 하는데 하지만 그와 동시에 1인 가구와 노인 가구는 계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합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2년 전국 가구는 전년보다 36만 가구가 늘어난 2238만 가구, 그리고 이 중에 34%는 1인 가구고 28%가 2인 가구로 이미 과반이 훨씬 더 넘긴 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고령화가 되면서 노인 가구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노인 가구 비중은 23%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하며 그러니까 가구 4개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는 이미 노인 가구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노인 가구 내에서도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37%로 상당히 높은 수준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나중에 뭐 사업 같은 걸 한다면 1인 가구를 노리고 그리고 그와 동시에 노인 가구의 1인 가구를 노리는 그러한 산업은 충분히 성장할 수밖에 없을 듯 합니다. 다음입니다. 넷마블 보여줄게 달라진 나. 작년에는 중소형 라인앱에 그쳤던 넷마블이 올해부터는 세 종의 대형 신작을 선보이는데요. 아스탈련대기, 세계의 세력,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 그리고 레이븐2 이렇게 3개의 게임을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일단 나 혼자만 레벨업 이 친구는 뭐 웹툰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태국에서 이미 오픈 베타를 시작했고 하루 만에 앱스토어 1등,
이틀 만에 매출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사전 등록 진행 5일 만에 500만 명을 넘기며 흥행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스달 연대기 세계 세력 같은 경우는 사전 등록자 수는 100만 명을 이미 기록했고 4월 24일에 한국, 홍콩, 마카오, 대만 지역에서 출시가 된다고 하며 마지막으로 레이븐2는 전작이 출시 99일 만에 누적 매출 1천억을 달성한 이력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원 이상의 가치가 나오길 이렇게 또 기대를 한다고 하네요. 넷마블의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될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크래프톤이 최근 들어 주가 흐름이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르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적극적으로 M&A를 하겠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인데요. 자, 올해 들어 게임 시장에서도 M&A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앞서 NC소프트도 M&A를 밝혔고 크래프톤도 올해 M&A를 본격화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고로 배틀그라운드 빼고는 없다고 평가받는 크래프톤은 다크앤다커 모바일과 인조이 등을 출시하며 IP 다변화 기반을 다질 예정인데 거기에 적극적인 M&A를 통해 외형 성장까지 이뤄내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주주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주환원 정책을 적극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 이러한 소식이 나타나자 크래프톤이 상승하는 모습 그리고 중요한 거는 NC와 크래프톤이 M&A를 이렇게 나타난다고 하면은 당연히 게임주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아질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혹시나 최근 들어 많이 하락했던 게임주 있겠죠.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 좀 많이 올라서 매력이 좀 떨어지고 있지만 다른 게임주는 지금이라도 사야 될지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대주주 매도가 쏟아진다. 오늘 시장에서는 두 개의 급락 기업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알테오젠 그리고 화천기계 요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두 개의 공통점은 바로 대규모 매도가 나왔다는 거겠죠. 일단 알테오젠은 최대 주주가 3천억의 블록딜을 때렸다는 소식이 시장에 돌았습니다. 그 회사를 가장 잘 아는 알테오젠 최대 주주가 매도를 했다는 것은 당연히 주가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겠죠. 전체 발행 주식의 3% 정도를 매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정치인의 관련주인 화천기계도 급락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최대 주주 일가가 보유 중이던 주식이 전량 매도되었다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이죠. 최근 거의 한 달간 3배 이상 오른 화천기계는 이제는 내리막길밖에 남지 않았겠구나 이러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총선 또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신한주주도 오늘 3% 넘는 4%대 하락을 현재까지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최근 밸류업 기대감으로 정말 많이 올라왔지만 갑자기 하락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BNP 파리바가 보유 중인 지분을 전량 블록딜하겠다 이러한 소식이 나왔다고 하네요. 대략적인 금액은 9천억 정도 수준이라고 하는데 주가는 3-4% 하락으로 엄청나게 빠지는 건 아니라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래도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조금은 신경이 쓰이실 것 같습니다. 항상 블록딜이 나오고 나면은 주가 하락이 이어질 확률이 꽤나 높기 때문이죠. 다음입니다. 엔터주의 바닥이 온 걸까요? 겉토양이 살짝 나오는 모습. 최근 엔터주에서도 2차전지와 비슷한 느낌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닥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하긴 한데 그런데 주가가 슬금슬금 올라가다 보니까 이거 바닥이라면 너무 큰 기회다 보니까 좀 고민이 된다는 거겠죠. 특히 오늘 하이브는 유니버셜 뮤직과 독점 계약 소식 플러스 뉴진스가 드디어 또 돌아온다라는 호재가 나오며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최근 들어 엔터주 많이 하락하긴 했습니다. 분명 가격 매력도 이제 나타나는 상황인데 이상하게 요 녀석들은 2차전지랑 비슷하게 움직이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아마도 대표적인 성장주로 꼽히는 친구들이라 그런 것 같은데 엔터를 좋아하신다면 지금이 바닥일지 아닐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피스커 결국 미국에서 상패. 이는 분명 의미가 있겠죠. 최근 미국 전기차 업체 피스커 파산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닛산과 투자 이야기가 오가며 기사회생 하나보다 라는 심리가 있었지만 그런데 결국 투자 논의가 결렬되며 상장 폐지까지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할 말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전기차 쪽에서 경쟁이 치열하고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피스커가 이렇게 이제 날아갈 정도로 정말 치열하구나 라는 걸 한 번 더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모나미 10년 만에 적자. 어렸을 때는 우리의 친구였던 모나미 그리고 얼마 전 우리가 주식을 한창 시작했을 때는 반일 관련주로 많이 투자했던 기억이 있는 모나미 그런데 이 친구가 10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작년 매출이 1,400억으로 전년보다 5% 하락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을 했고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 봤을 때 일단은 문구를 많이들 쓰지 않겠죠. 보통 문구는 어린 친구들이 많이 쓸 텐데 하지만 일단 어린 친구들이 많지도 않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요즘은 컴퓨터라든지 아니면은 스마트폰 혹은 아이패드라든지 갤럭시 탭 이런 것들을 쓰다 보니까 당연히 문구가 잘 팔릴 수가 없을 듯합니다. 그리고 모나미가 몇 년 전에 색조에 자신 있다며 화장품에 진출했다는 소식을 우리가 본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 사업 초기다 보니까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은 적자를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코코아가 미쳤습니다.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오른 게 바로 코코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코코아 선물 가격이 톤당 1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하나로 치면 약 1,300만 원이나 된다고 하고 이렇게 1만 달러를 돌파한 거는 당연히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왼쪽에 보시면 3개월 차트라서 예전에는 뭐 하락했다가 쭉 올라왔나 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작년 12월 이 가격 이때만 하더라도 역대 최고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보다 지금 2배 넘게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서 코코아에 관련된 사람들의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가격이 오른 이유는 글로벌 생산량의 70%나 담당하는 서부 아프리카에 이례적인 폭우가 내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코코아 나무에 치명적인 흑점병이 확산되며 생산량이 크게 줄고 있어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코코아 가격이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초콜릿 가격도 곧 엄청나게 올라갈 걸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이거는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환율 상태가 수상수상하죠. 지금 한국장을 불편하게 보시는 분들, 그러니까 지금은 주식을 팔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모두가 똑같이 입을 맞춰 말하는 게 바로 환율이라고 합니다. 오늘 또 환율이 크게 상승해 1346원, 왼쪽에 보면은 1347원, 실시간으로 더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1350원이 이제 코앞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보통 환율이 더 올라가게 되면은 외국인은 환차손이 생기기 때문에 주식을 굳이 더 살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파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증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지금처럼 외국인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서 끌어올린 코스피에게는 부담이 2배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와중에 환율이 연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 1365원에서 1380원 여기까지 열어둬야 된다. 이러한 전문가의 말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환율이 좀 잠잠해지지 않는다면 코스피가 더 이상 올라가긴 어렵다. 이러한 시각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입니다. 대기업 투자 소식은 이 와중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침체되는 경기 상황 속 탈탄소, AI 등 산업의 변곡점들도 뚜렷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변화가 생기다 보니까 도태되지 않고 미래 기술을 선점, 경기 진작을 위해 대기업들이 투자를 연이어 발표하고 있습니다. LG 같은 경우는 AI, 바이오, 클린테크 등 성장 분야의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앞으로 5년간 국내 사업에 100조를 단행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리고 현대차그룹도 3년 동안 68조의 투자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연히 이는 역대 최대 규모. 또한 삼성그룹도 이미 2년 전에 앞으로 5년 동안 450조를 투자하겠다라고 말했고요. SK도 조만간 투자 계획을 밝힐 것으로 보이며 결국 이 모든 투자 금액이 우리 주가에 다 반영되지 않겠습니까? 몇 년 뒤에는 그때가 되면 코스피 3000 이런 시절이 당연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